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정인이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정부의 아동학대 발굴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대명 사회보장정보원 원장님. 네. 3년 전부터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전체 아동학대 아이들의 몇 % 정도 발굴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매우 낮은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고요. 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아동학대 사건이 43,486건이 있었습니다. 알려진 상황만 해도 이런 것이죠. 사회보장정보원의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 통해서 발굴된 건은 134건밖에 안 돼요. 전체의 0.3%에 불과한 겁니다. 매우 실망스럽죠. 실제로 발굴 대상에 해당되었으나 현장 조사 통해서 문제없다고 판단된 18만 건 중에서도요. 실제로 아동학대 판정 사례가 4,839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조사해서 발굴되더라도 부실 조사되고 문제가 많다, 이 시스템에 아직 그런 허술한 점이 많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반증이, 그런 예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렇게 시스템이 허술하고 구멍이 있나 들여다봤습니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같은 데서는요, 아동학대 판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험 예측 모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정보원에 있는 시스템 들여다봤더니 44개의 발굴 지표가 있는데요. 특히 지표마다 발견율이 상당히 편차가 있었습니다. PPT 보시면은요, 발견율이 높은 고위험 지표가 있고요. 발견율이 0%인 의미 없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미신청, 양육수당 미신청, 단수도 이런 것들은 발견율이 0%인 것이죠. 이렇게 지표마다 아동학대 발견 가중치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는 방식은 지표의 가중치 상관없이 3개만 만족하면 행정력 동원해서 조사하고 뭐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행정력으로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고 우선순위 없이 그냥 조사만 하고 제대로 추적 관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위험군부터 우선순위 갖고 심도 있게 조사해야 되는데 뭔가 허술하게 조사되고 있고 빙산의 일각만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고위험 아동, 위험 아동 발굴 시스템 체계화하고 고도화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노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그 아동 학대와 관련된 예측 모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개가 넘는 변수를 투입하지만 의미 없는 변수가 많아서 그 임팩트가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모형을 재구조화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연구 결과를 내서 의원님을 찾아뵙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원장님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도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들여다봤는데요.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 113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 4명만이 이 아동행복지원 사업 발굴 이력의 대상자더라고요. 113명 중에 4명만 시스템에 걸려진 겁니다. 나머지 109명은 아보전 시스템으로 걸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아동 행복 지원 사업, 이것도 낙후된 시스템 아닌가 상당한 의심이 듭니다. 원장님, 아동학대 나머지 사망 아동들 어떤 계기로 어떻게 사망하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은 지금 조금 전에 사회부장 정보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4개의 지표를 통해서 공무원이 사각지대라고 생각해서 발굴해서 연결을 하는 곳인데요. 상당히 많은 아동들이 걸러지고는 있으나 그 걸러진 아동들이 아동 학대로 판명되지 않는 경우도 사실은 찾아가 보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대 신고를 통해서 그 사례가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예방이라기보다 그 사례들 자체들이 신고를 통해서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 사례들이 모두 똑같은 유형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중대사건 분석팀을 기재부에서 5월달에 인력을 충원받아서 9월에 이제 인력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건 분석과 관련해서 보완점 이런 것들을 충실히 연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전에 조기 예방하셔야 되기 때문에 발굴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망한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그 네. 재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미리 만들어서요. 조기 네네.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지난 그래서- 1년간 네. 그런 노력들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재학대 사례도 상당히 문제인데요. PPT 보시면 학대받은 아동들이 아동권리보장원, 아보전에서 관리받더라도요. 지속적으로 재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3,600명 중에서 10%가 다시 또 관리를 받아도 재학대로 신고가 되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원장님? 이 방지를 위해서 많이 보완돼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주시죠. 네, 의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아동학대 재발 사건의 10%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외국의 경우는 사례가 다 종결된 다음에 다시 시간이 없으니까요. 발생하면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관련한 보건의료 시스템도 개선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5년간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치사 건을 보면은요. 50% 정도가 의료진에 의해서 병원에서 중증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된 거거든요. 누누이 아동학대로 병원에 올 정도면, 특히 대학병원 응급실 올 정도면 사망 직전에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진이 신고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명서도 발표하면서 지금 117개 보건의료 학회와 단체가 움직이겠다고 했는데 지난 1년간 시스템 개선된 것들은 매우 열악합니다. 아동학대 의료진이 신고할 수 있도록 자동신고, 익명신고 시스템 구축해야 되고요. 신고한 의료진의 신변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피해 의심 아동 관리를 위한 아동 전담 주치의제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 하시나요? 말씀 주시죠. 지금 그 자동신고와 익명신고 시스템에 관련된 말씀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여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복지부와 함께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담 기관과 관련해서는 8개 그 광역 전담 의료 전담 기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광역 전담 기관이 그 시도에 있는 다른 일반 병원들까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아동보호팀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금 시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여러 부분 가운데 또 의료 그 인의 그 신고자의 신변 보호와 관련된 부분도 법상 당연히 신변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 전담 주치의제 네, 그쪽에 관해서도 관련 부처와 함께 광역의료기관과 아동보호팀과 함께 의논해 보겠습니다. 아동 전담 주치의는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찾아뵙고 중요한 그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